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 어쩐 일로 나타났냐. 쌤이 그 교재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Y에 그냥 영상을 찍자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 개념서 있죠. 자, 쌤이 쓰고 있는 개념서는 이러이러한 게 있고, 자, 각 교재별로 특징,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가, 물론 쌤이 생각하는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활용 팁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쌤이 개념서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물론 쌤이 쓰고 있는 교재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름다운 샘 출판사에서 나온 수학의 샘 교재이고, 그다음 두 번째 비상출판사 개념 플러스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기도 힘든 희망출판사에서 나온 마풀교과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개념서를 소개를 좀 해볼까 해요. 쌤이 첫 번째로 소개를 좀 해볼 교재는 수학의 샘, 아름다운 샘 출판사에서 나온 개념서 수학의 샘입니다. 굉장히 정석같이 생겼지만 뭔가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 좀 딱딱한 느낌이 덜한 책이에요. 이 책은 일단은 한번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개념서 첫 번째 수학의 샘. 우리 보면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은 당연히 개념서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수학의 샘은 단원의 핵심 포인트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요. 단원의 핵심 포인트. 왜냐면 그냥 딱딱하게 쭉쭉쭉쭉 뭐 내용 설명되어 있고 정리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샘 정리라는 부분이 있고 샘 특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샘 정리는 우리 그 필요한 공식들 있죠. 쭉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꼭 익혀야 할 공식들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좀 포인트를 줘서 여기서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기 쉽게 이제 해줬어요. 그리고 샘 특강은 이거를 이제 책을 쓰신 분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활용 팁 같은 것들을 좀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책을 보다 보면 진짜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포인트가 또 있어. 뭐냐면 갑자기 화면이 그런 느낌이 드는 포인트가, 수학의 샘에는 이런 말풍선들이 있어요, 설명에. 쌤이 설명을 해주는 말풍선이 있어서 이 안에 또 뭐 이렇게 필요한 팁들을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딱딱한 수학을 조금이나마 좀 덜 지루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 부분이 쌤은 수학의 샘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개념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죠? 우리 필수 예제. 개념서에는 항상 뭐 필수 예제들이 있죠. 필수 예제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제 문제가 쭉 써있고 필수 예제가 있고, 그 안에 박스에 이제 풀이를 쫙 해줬어, 설명을 해서.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이렇게 유제가 같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수 예제가 있고 풀이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요거랑 관련된 유제가 있는데, 수학의 샘은 필수 예제하고 유제하고 연관성이 좀 괜찮아요. 필수 예제를 풀고 난 다음에 유제를 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겠고, 그 밑에 유제, 요 밑에 유제가 하나 있는 게 있고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유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변형이 된 거?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이해했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필수 예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껴있는 애들 있죠. 그걸 이제 발전 예제에 담아놨고, 이 발전 예제에 들어가는 구성의 이제 설명을 여기 뭐라고 되어있지?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따로 뭐 교육과정 외의 내용, 그러나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또 따로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있어서, 요거랑 연결이 되는 것들을 발전 예제에 넣어주고, 또 이제 풀이해주고, 밑에 이제 유제, 거기에 따른 유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은 비슷하죠, 모든 책들이. 그리고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연습 문제, 뭐 단원 종합, 뭐 연습 문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연습 문제가 A단계, B단계, C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C단계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모든 단원이 A단계, B단계, C단계 합쳐서 총 24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2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푸는데 그렇게 부담이 있는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편은 이렇고, 필수 예제랑 유제 있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건 발전 예제로 따로 뽑아주셨고, 유제 있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는 A단계, B단계, C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면 24문제 정도 된다. 수학의 셈의 구성입니다. 자, 수학의 셈. 그렇다면 이제 쌤이 생각하는입니다. 어쨌든 쌤이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 뭐냐면, 일단은 좀 책이 좀 작고 귀엽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작은 요런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필수 예제가 있고 그 밑에 유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술술 잘 넘어가요. 책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보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우리 책이 너무 진도가 안 빠지면은 지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좀 공부하는 맛이 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진도 빼는 재미가 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개념서 정리하면, 개념서 쭉 풀면서 그래도 내가 좀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좀 나한테 의욕을 좀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대표 그 예제들 있죠. 단원의 대표 예제들이 군더더기가 없어. 정말 필요한 것들. 딱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쫙 있어서 내용을 정리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다른 책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복잡한 것들까지 개념서에서 다뤄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 대표 예제들이 군더더기 없어요. 대표 예제들이 군더더기가 없어서, 그래서 뭐가 좋냐면 내용을 정리하는데, 단기간 안에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괜찮은 책이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은 뭐냐면 해설지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해설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해설지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고, 찢었을 때는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유형별로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장점이지만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제 수가 적은 편. 그래서 이거 한 번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수학의 셈으로 공부를 한다면 쌤은 반드시 문제 기본서들 있죠. 뭐 셀이라든지 RPM이라든지 반드시 문제 기본서와 함께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의 셈은 쌤이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냐? 수학의 셈은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두루두루 추천을 해줄 수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물론 다르게 될 것 같아요. 하위권 친구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기 조금 편안하고, 상위권 친구들은 잊혀진 내용들 있죠. 내가 이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무겁거나 너무 내용이 많은 것들은 한번 정리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 내용을 훑어내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쌤이 두 번째로 소개를 해줄 책은 개념 플러스 유형, 이 책이에요. 개념 플러스 유형은 지금 비상출판사 책인데, 일단은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일단은 이 책은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 개념편이 있고 유형편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형편이 막 셀이나 RPM처럼 문제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개념편을 보조해준다는 의미 정도의 문제 양인 것 같고, 일단 개념편 구성 보면 개념 정리. 이거는 개념 정리가 이렇게 주저리 되어 있다기보다는 진짜 딱 번호 딱 1번, 2번, 3번 그 밑에 딱딱딱 달아주고, 이렇게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 그 단원의 개념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여기도 필수 예제가 있고, 그 밑에 여기는 이제 필수 예제라고 하면 우리 이제 여기다가 풀이까지 다 해줄 문제잖아요. 그 밑에 필수 예제랑 완전 유사한 유형의 유제 문제가 같이 딸려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문제라고 해서 문제들이 뭐 몇 개가 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몇 개가 딸려 나오는 것도 있고, 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수 예제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유제 푸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 있죠. 유제 밑에 따라 나오는 이 문제들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얘네들하고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 응용이 된 것들이 나오는데 응용이 된 게 조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중상위권 친구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수학을 생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이 처음 개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봐도 조금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조금 수학이 힘든 친구들이 여기까지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 개념편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필수 예제 밑에 바로 유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응용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연습 문제죠. 단원 종합. 여기는 어떤 이름으로 있냐면 단원 종합이 기본 연습 문제와 기본 연습 문제랑 실전 연습 문제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연습 문제들은 필수 예제들이 나왔던 아이들 거기를 이제 한번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실전 연습 문제는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아까 수학의 쌤 소개했을 때 연습 문제가 A단계, B단계, C단계 있었다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B단계 어려운 문제, C단계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라고 보여져 있고 자, 문제 수는 기본 문제랑 연습 문제 합쳐서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문제 숫자가 조금 적긴 하지만 필수 예제 유제 밑에 문제가 좀 더 있고 그리고 보조해주는 유형편 문제들이 있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유형편이 있죠. 유형편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개념편 뒤에 유형편이 이제 얇게 달려있고 이거 분리가 돼요. 개념편, 유형편, 해설지 전부 다 분리가 되고 유형편은 기초문제 트레이닝이 있고 기초문제 트레이닝 그리고 핵심 문제 트레이닝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핵심 문제 트레이닝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초문제하고 핵심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요 다음 거 그래서 개념서하고 뭐 개념서랑 보통 개념서 하면서 셀을 같이 보거나 개념서하고 RPM 같이 보거나 개념서하고 시너지 같이 보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보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해. 그렇지만 개념서 하나만 보기에는 조금 찜찜한 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 플러스 유형을 선택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개념 플러스 유형 쌤은 일단은 중상위권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요. 왜냐면 개념서 치고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반해서 여기 개념 정리 부분이 조금 많이 간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한다기보다는 중상위권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력자가 있을 때 뭐 과외를 한다던가 뭐 공부방에 다닌다던가 나를 도와줄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보는 책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개념 플러스 유형 장점, 단점. 쌤이 아까 그 구성 소개하면서 이미 장점, 단점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개념서 치고는 문제가 많은 편이에요. 문제가 많은 편이라서 자, 처음 정리하면서 연습하기에 좋다. 근데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혼자 보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필수 예제 있고 이제 유제 있고 유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 도움 없이 해결하기에는 자, 중위권 정도의 친구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책의 특징인 거죠. 그쵸? 그리고 장점. 수학의 셈은 답지가 분리가 안 됐는데 이건 답지가 분리가 돼서 좋고 그리고 자, 단점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개념서 치고는 개념 정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개념 정리 파트에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울리는 책이고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문제가 유형편이 딸려있기 때문에 문제 숫자가 많은 게 굉장한 장점이고 덕분에 경제적이기도 하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자, 개념 플러스 유형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이제 개념서의 끝판왕. 자, 마풀 교과서입니다. 그 두께만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쵸?
자, 희망에듀 출판부의 마플 교과서. 자, 쌤은 굉장히 쌤이 애정하는 책이기도 한데 이유가 뭐냐면 쌤이 이거 출판하신 분이 고등학교 때 쌤 다니던 학원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분 학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까지 자, 그 학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희망에듀에서.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하면서 자, 이 책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했던 반면 뭔가 책을 잠깐이지만 책을 출판하는 그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쌤이 굉장히 쌤의 애증이 많이 담긴 그런 책이에요. 어쨌든 자, 마플 교과서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자, 일단 마플 교과서 아까 두께 보셨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책이고 함부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개념서의 끝판왕이라 했어. 그래서 구성 보면 일단은 개념 정리 부분 사실 두꺼운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에는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자세한 설명과 많은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많이 녹아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 밑에 이렇게 보기 문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필수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설명 있고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 문제들이 막 1번부터 막 7번, 8번 쭉 나와. 개념 설명 밑에. 이게 거의 다른 개념서의 필수 예제 수준으로 많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보기도 밑에 이제 풀이를 다 해줬기 때문에 내용 정리하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진도를 빼는 데 있어서는. 아무튼 개념 정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개념 정리 부분에 따라 나오는 보기 문제가 거의 다른 문제지 개념서 수준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필수 예제 요 파트 있죠. 거기에 이제 다른 책에서 대부분 필수 예제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개념 익힘 문제로 되어 있어서 개념 익힘에 이렇게 박스가 되어서 문제 해설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유제들이 어떻게 있냐면 유제들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확인, 변형, 발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개념 익힘하고 유사한 아이 그래서 이걸 풀고 나서 내가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약간 변형이 된 아이 그 다음에 이제 발전에는 이 변형 발전에는 뭐 교육청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들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문제들을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장점인 만큼 이게 단점이기도 해. 왜냐면 뭐 한 챕터 안에 다른 개념서들 보면 요 필수 예제가 한 3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자, 마플 교과서는 보통 한 4, 5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단어는 막 9문제, 10문제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풀다가 좀 지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풀기에는 괜찮은 책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단원 종합 문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원 종합 문제는 여기는 이제 베이직이 있고 베이직, 노멀, 터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베이직, 노멀, 터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 단원별로 문제 수준은 조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한 25문제, 20문제인 것도 있고 25문제에서 보통 한 45문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쌤이 아까 개념서의 끝판왕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개념서임에도 불구하고 자, 문제 숫자가 1000문제를 넘어갑니다. 마플 교과서는. 그러니까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선행을 시작하거나 그랬다면 그러면은 꾸준히 풀기에는 괜찮은데 학기 중에 나의 진도와 맞춰서 같이 시작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는 책이긴 해요. 그래서 마플 교과서는 어쨌든 구성은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이제 필수 예제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원 종합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문제 숫자는 다른 것보다는 확실히 확연히 많은 편입니다. 마플 교과서. 자, 쌤이 생각하는 장점. 자, 뭐니 해도 이 마플 교과서의 장점은 자, 문제집보다 두꺼운 해설지. 문제집만한 해설지예요. 보면 이게 지금
수학상 문제집이고 얘가 해설지거든요. 뭐 다른 것들 보면은 자, 어떤 거는 정답과 해설이 더 두꺼워요. 장점. 가장 큰 장점은 해설지라고 할 수 있는데 두꺼운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팁과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많이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른 풀이를 실어놨고 심지어 해설지에 해설을 해주고 이거랑 유사한 문제에 대한 설명까지도 막 해줬어. 장점은 해설지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해설지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이런 반면에 단점은 개념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른 이렇게 봐내는 속도감 있게 좀 봐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두꺼워요. 그쵸? 두껍고 문제량이 많기 때문에 보다가 좀 지치고 상위권부터 하위권들 하위권부터 상위권 모두를 아우르기에 모두 다 보기에는 조금 힘든 책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많은 것들을 넣어놨고 너무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다시 장점으로 돌아가서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겨울방학, 특히 방학 중에서도 겨울방학이 좀 길죠. 겨울방학에 도전해서 이 한 권을 진짜 마스터한다면 수학 실력이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 굉장히 무거워요. 두꺼운 만큼. 무겁고 가격대가 좀 있다는 거, 얘가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쌤 마플 교과서는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냐면 일단은 중3 위권 친구들 방학 때 학습할 때 추천해요. 학기 중에 말고. 그리고 마플 교과서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문제 숫자가 1000문제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문제들 정말 빠짐없이 내가 풀어낼 수 있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쌤이 사용하는 개념서들에 대한 소개,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을 선택하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책을 가지고 하든 꾸준히 공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여러분 개념서를 어떤 걸 선택하시든 개념서는 한 번만 풀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개념서 선택 잘 해가지고 적어도 개념서 3번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이 내게 될 수 있다.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처음에 문제집 풀기 조금 힘들다 하면은 그냥 쌤이 이제 활용하는 팁을 드리면 어떤 책이든지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C단계 또는 발전 문제, 터프 문제 여기까지 처음부터 풀어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필수 예제 있죠? 필수 예제랑 필수 예제에 따른 유제 그것만 푸는 걸 가지고 한 번을 돌고 두 번째 돌 때 필수 예제랑 유제 중에서 좀 몰랐던 것들 있죠? 그 몰랐던 것과 함께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하고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A단계, B단계 정도 또는 베이직, 노멀 정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연습 문제도 기본을 가지고 쭉 한 바퀴를 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때 그 앞에서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 다시 봐주면 속도감 있게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 정리하는데도 여러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파이팅 합시다.